안녕하세요. 스타일앤카 매거진 최종근 기자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은 정말 양극화가 심합니다. SUV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반면 세단의 인기는 갈수록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모두 소형 SUV 라인업을 갖출 정도로 이른바 소형 SUV 전성시대를 이뤘죠.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큰 중형, 대형 SUV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도 이 중 하나인데요. 바로 쌍용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앞모습은 전형적인 SUV이지만 뒷부분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한 픽업 트럭 형태인데요. 완전히 새롭고 또 뛰어난 상품성으로 돌아온 국내 유일의 오픈형 중형 SUV,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가진 국내 유일의 오픈형 SUV 쌍용 렉스턴 스포츠의 탄생. SUV의 스타일과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더 특별하고 실용적인 매력만 장착했다. 심플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픽업 트럭을 완성. 활용성 뛰어난 데크,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여기에 첨단 편의 장비까지. 그야말로 더욱 강력해진 SUV로 시선을 사로잡는 렉스턴 스포츠. 이 렉스턴 스포츠의 외관 디자인은 G4 렉스턴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요소 곳곳에는 렉스턴 스포츠만의 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디자인을 변경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전면의 크롬 라인이 이동했습니다.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에 크롬 라인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릴 중앙에 가로로 길게 크롬 라인을 빼서 좀 스포티한 감성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개등 디자인도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일자 형태였는데 원형 형태로 바꿨고요. 밑에 크롬 라인도 렉스턴 스포츠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심플하면서도 렉스턴 스포츠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좀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윗부분 캐릭터 라인이나 이 아주 높은 차체 이런 거는 G4 렉스턴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에는 옆면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휠인데요. 휠 디자인도 조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모델인데요. 지금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G4 렉스턴 디자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전동으로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데 이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돈을 조금 더 쓰시면 전동형 사이드 스텝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문 되게 탄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UV인 만큼 튼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캐릭터 라인 이렇게 길게 2개 빼서 볼륨감을 강조한 것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옆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 전반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로 한번 가보시죠. 후면부 디자인이 아마 가장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픽업 트럭 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가로로 돼 있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는 일자 형태를 좀 강조했고요. 근데 이게 일자 형태의 테일램프가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게 좀 차가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날개 형태로 조금 더 길게 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뒷부분도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아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심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후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광활한 데크입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열리고요.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kg의 중량을 실을 수 있고 용량은 1011리터, 정말 강활합니다. 그냥 테트리스 하실 필요 없이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던지셔도 되고 여셔서 그냥 적당히 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뚫려있기 때문에 눈 비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애프터 서비스 마켓을 이용하면 소프트탑부터 하드탑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이 탑들이 있거든요. 기후에 맞게 탑을 장착하시면 뭐 날씨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짐 실을 수 있고 또 디자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글로시와 중앙 크롬 라인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자연의 생동감을 담은 강인한 인상을 주고 간결한 프론트 범퍼 라인으로 강인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시인성을 확보해주는 HI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으로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완성. 여기에 20인치 휠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승하차의 편의를 위해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고 후면의 리어 데크와 테일 램프에는 숄더 윙 라인을 적용해 보다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드러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은 베이스 모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인 점을 감안할 때 내부 디자인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가 베이스 모델 대비 1000만 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각종 내장재 소재는 일부 조금 저렴한 걸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흡사한데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핸들을 잡았을 때 림 굵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큰 이게 굵은 걸 선호하거든요. 이게 좀 감기는 맛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조금 더 두꺼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막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해주기 위한 심플한 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컬러 LCD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각종 주행 중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의 중앙에는 9.2인치 LC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제 정차 시에 레저 활동에 아무래도 이 차가 주용도기 때문에 다양한 그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DMB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푹신합니다. 뭐 배기는 데 없고요. 편하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최고 트림답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공조장치 디자인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인데 보통 요새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터치 패널만 크게 덩그러니 놓고 모든 공조장치부터 모든 기능을 다 터치 스크린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 거의 운전하면서 휴대폰 쓰는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버튼을 만들어 두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전 모델보다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릎 하나 충분히,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 등받이 각도도 옛날에는 진짜 거의 뭐 약간 각 잡고 가는 것처럼 약간 서 있었는데 꽤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장거리 가도 문제 없을 정도로 등받이 각도 좀 많이 누워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뒷부분에 짐을 싣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여유를 둬서 등받이 각도라든지 좀 이런 걸 조정해주는 옵션을 좀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손잡이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윗부분에도 있는데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가 전고가 높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 타기에 좀 쉬우라고 이렇게 손잡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나파 가죽과 삼경도 쿠션으로 안락함을 선사하고 7인치 대화면 TFT LCD 창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클러스터에 표시해주며 3가지 모드의 디지털 스피드 화면을 적용, 그야말로 최고급 실내를 완성했다. 또한 2열에서도 충분한 레그룸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등받이 각도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기울어져 있어 실내 공간 곳곳에서 탑승자를 위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부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한 픽업 트럭의 형태를 지닌 차량이고요. 쌍용차는 이제 픽업 트럭보다는 오픈형 중형 SUV 이렇게 좀 불리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과연 오픈형 중형 SUV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쌍용차는 사실 이 픽업 트럭에 굉장히 국내 그 어느 업체보다 노하우가 있고, 사실상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는 독점적으로 픽업 트럭을 생산한 회사인데요. 2002년에는 이제 무쏘 스포츠가 있었고요. 2006년에는 액티언 스포츠, 2012년에는 이제 코란도 스포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8년에 렉스턴 스포츠가 탄생을 했습니다. 시속 8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NVH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NVH가 이제 그 소음, 진동, 불쾌감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지금 정속 주행 시에 굉장히 뭐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외부에서 소음이 잘 억제돼 있습니다. 아까 공회전 상태에서도 좀 살펴봤는데 디젤 차이지만 꽤 조용하고 엔진 소음도 굉장히 잘 억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일단 이 렉스턴 스포츠에는 이제 G4 렉스터와 동일한 2.2L LET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LET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달려보면 이 시내 구간에서는 꽤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G4 렉스턴과 다른데요.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7단 미션이 들어가고요. 렉스턴 스포츠에는 아이신사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가장 낮은 트림은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 모델이고요. 근데 이제 단수가 한 단 차이 나다 보니까 사실 이 렉스턴 스포츠가 G4 렉스턴보다는 연비가 살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변속기 단수가 좀 줄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시속 100km까지는 아주 무리 없이 시원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가면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요. 일단 뭐 정속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NVH가 잘 잡혀 있습니다. 뭐 타이어 구르는 소리, 외부 풍절음 이런 거 잘 잡았는데, 근데 조금만 속도가 올라가면 풍절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SUV 디자인에다가 뒤에 데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달리는 영역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렉스턴 스포츠 초기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 차가 이제 1월 연초에 나왔는데 2월 말 기준으로 현재 15,000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 쌍용차의 판매 목표가 월 2,500대, 연 3만 대였는데요. 그거와 비교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6년 단위로 이 픽업 트럭 모델, 신형 모델이 출시되다 보니까 그런 기존 교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굉장히 이 차가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G4 렉스턴 대비해서는 최저 트림 기준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싸거든요. 2,300만원 가량부터 시작되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좀 고급스러운 오픈형 중형 SUV를 탈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내는 자동차세. 보통 중형차 자동차세가 뭐 분기에 한 30만원씩 해서 한 60만원 연간 내실 텐데,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단돈 28,500원만 내면 됩니다. 굉장히 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버무려져서 판매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쌍용차가 지난해 65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수출 부진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수출이 좀 많이 줄어서 적자를 냈는데 또 판관비도 조금 늘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티볼리에 이어서 G4 렉스턴과 이 렉스턴 스포츠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렉스턴 스포츠도 단순히 내수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 아니라 수출,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짜임새도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아무래도 이 차 덩치가 크기 때문에 초반에는 살짝 밀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리 없이 부드럽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폭발적인 그런 제동 성능은 아니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무리 없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고속 주행에서는 온로드에서는 2H 모드로 달리다가 이제 오프로드 달릴 때는 4H, 4Low 이렇게 모드를 변경해 가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렉스턴 스포츠를 며칠 동안 타봤고 또 얼마 전에 오프로드 코스도 직접 달려봤습니다. 근데 이 렉스턴 스포츠의 진정한 진가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발현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체 강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성이 좀 떨어져서 또 이 찌그덕찌그덕 한다고 하죠. 그런 소리들이 좀 났었거든요. 근데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갈밭이라든지 좀 노면이 고르지 않은 그런 코스에서도 잡소리 전혀 없고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 정도, 뭐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잘 잡았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HDC, 자동으로 속도를 내리막에서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렉스턴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온오프라인 전천후 드라이빙으로 그야말로 운전하는 재미를 선사하는 오픈형 SUV. 특히 엔진룸의 방음 성능을 향상시켜 엔진 노이즈의 실내 유입을 최소화. 8개 보디 마운트와 직물 타입 휠 하우스 커버 등으로 노면 소음도 효과적으로 차단해 고속에서도 정숙 주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후측방 접근 경보 시스템, 차선 변경 경보 시스템 등의 최첨단 안전 기술을 장착, 주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품격 있는 디자인에 실용성을 업그레이드한 실내 공간, 여기에 최첨단 안전 기술까지 더한 고급스러운 픽업 트럭 렉스턴 스포츠. 지금까지 쌍용차가 6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오픈형 중형 SUV 렉스턴 스포츠를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가 시간에 열정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또 재미를 추구하는 운전자들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성도 뛰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4 렉스턴보다 10,000원가량 저렴한 가격, 또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에 불과하는 등 아주 뛰어난 경제성까지 갖췄습니다. 이 정도의 상품성과 가격이라면 올해 아주 높은 판매량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